반갑습니다. 1학년 국어 한 타임씩 들어가는데 맡게 된 김판규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수업을 영상으로 올리게 돼서 좀 어렵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중세국어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국어를 만드는 원리부터 시작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종대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글자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시작을 했으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런 글자가 있다고 칩시다. 각이라는 글자가 있다고 쳤을 때 요것을 우리가 초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음, 얘를 중성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요 마지막 요 부분 우리가 종성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초성부터 글자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 글자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쉬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친숙한 발음 기관을 본떠서 글자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자, 뭘까요? 한번 볼게요. 자, 혀예요. 기억, 혀예요. 니은, 입술입니다. 미음, 치아예요. 시옷, 목구멍입니다. 이응. 요 5개의 글자를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형의 원리가 적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발음 기관을 본떠서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 5개가 전부는 아니죠. 여기다가 이제 어떠한 원리를 적용해서 또 다른 글자를 만드는지 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쉬워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본 글자들을 활용해서 만듭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 획을 더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획을 더한다. 그래서 가획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상형의 원리와 가획의 원리에 따라서 자음, 초성을 만드는 겁니다. 자,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에다가 획을 더해 볼게요. 그래서 이런 글자도 만들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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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글자, 이런 글자, 이런 글자, 이런 글자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가획의 원리가 적용이 된 겁니다. 가획의 원리가 적용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것 말고도 다른 글자들도 보입니다. 이런 글자들입니다. 이런 글자, 이런 글자. 이런 글자도 만들었죠. 자, 그렇다면 이런 글자 같은 경우에 자, 요거는 우리가 옛니응이라고 불러요. 옛니응. 그 다음에 얘는 반치음이라고 부릅니다. 반치음, 반치음. 요 반치음 같은 경우에는 시옷과 지읒의 중간음이에요. 실제로 정확하진 않겠지만 z, 이런 식으로 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리을 이죠. 반설음이라고도 부르는데 자, 요 3개의 글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3개의 글자를 봤을 때 이것을 가획의 원리로 볼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자, 요 위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기억에서 획을 더해서 키역이 됐다고 칩시다. 자, 획을 더했을 때 한번 읽어볼게요. 기, 키. 자, 어떤 게 소리가 더 강하죠? 키가 더 강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가획의 원리가 적용이 되면 적용이 되면은 어디에 영향을 끼치냐? 소리에 자질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 소리의 자질이라는 것은 바로 소리의 세기예요. 세기. 소리의 세기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근데 요 3개의 글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응에 이렇게 획을 더한 거 아니냐? 시옷에 이렇게 획을 더한 거 아니냐? 니은에 이렇게 획을 더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아까 뭐라 그랬죠? 가획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면 소리의 자질, 즉 세기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이 3개의 글자는 소리에 세기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획의 원리가 적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저 단순히 모양만 다른 글자일 뿐이다 라고 해서 이 3개의 글자는 우리가 이체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체자 따로 빼놓으셔야 돼요. 이 3개의 글자를.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초성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이 초성 같은 경우
위에 내용이 있으니까 틈틈을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기본적인 내용들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배웠었죠. 자, 초성, 상형의 원리, 발음 기본을 붙였죠. 가획, 획을 더했죠. 소리의 자질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소리의 자질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글자가 3개 있었죠. 옛, 이응, 반, 침, 리을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중성 배워볼 거예요. 중성. 다음 장에서 중성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 중성 같은 경우에도 초성과 마찬가지로 상형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럼 뭘 본땄느냐?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본땄어요. 이것을 우리가 천지인의 삼재라고 하는데, 하늘은 둥글다 생각을 했죠. 땅은 평평하다. 사람은 하늘과 땅을 연결 지으면서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천지인의 삼재라고 부르는데, 이 천지인의 삼재를 본따서 만들었어요. 하늘은 둥글다, 땅은 평평하다, 사람은 서 있다. 이 세 개가 기본자입니다. 기본자. 자, 초성 같은 경우에는 기본자,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에다가 획을 더했죠. 가획의 원리가 적용이 됐죠. 하지만 이 중성 같은 경우에는 기본자에 가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건 좀 전에 상형의 원리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기본자를 합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합용의 원리 또는 합성의 원리 이렇게 불러요. 자, 한번 볼게요. 얘랑 얘랑 합치고 얘랑 얘랑 합쳐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오도 되고 우도 되고 아도 되고 어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자와 자, 기본자 간의 결합으로 뭐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우리가 초출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본자와 기본자 간의 결합을 우리가 초출자라고 불러요. 자, 하지만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죠. 뭐도 있어요. 요런 글자 있죠. 요, 유, 야, 여. 자,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쓴 거지. 실제로는 오, 우, 아, 어, 요, 유, 야, 여로 쓸 겁니다. 자, 그럼 얘는 뭐와 뭐가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겠어요? 자, 기본자에다가 기본자. 여기서 기본자는 뭘 말할까요? 요거를 말합니다. 점. 요 점을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아래아라고 부릅니다. 아래아. 아래아에 뭐를 더했다? 초출자를 더하면은 됩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될까요? 이게 바로 제출자가 돼요. 제출자가 됩니다. 제출자. 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천지인의 삼재를 본땄다. 상형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초성과는 다르게 무슨 원리를 적용했다? 가획의 원리가 적용이 된 게 아니라 합성, 합용의 원리가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본자와 기본자 간의 결합으로 오, 우, 아, 어, 초출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기본자 아래아. 이건 아래아가 그러니까 두 번 들어간 게 되겠죠. 아래아와 초출의 결합으로 제출자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중성도 끝이 났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자, 위에 내용도 참고해서 한 번씩 보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래아가 한 번만 쓰였다. 초출자 아, 어, 오, 우. 그죠? 아래아가 둘이 쓰였죠? 이거는 기본자와 초출의 결합이었죠? 아, 여, 유 이런 글자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초성도 배웠고 중성도 배웠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종성입니다. 아까 각이라는 글자를 썼을 때 초성 배웠죠? 중성 배웠죠? 종성도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 종성을 봤더니 뭐와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초성과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죠? 쉬워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종성을 따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초성을 그대로 가져다 썼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종성은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을 그대로 가져다 썼습니다. 이거는 원리예요. 글자를 만드는 원리. 자, 그래서 종성의 원리는 뭐냐? 바로 종성, 부용, 초성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 종성은 초성을 그대로 가져다 쓴다라는 거예요. 종성은 초성을 그대로 가져다 쓴다. 종성은 초성을 그대로 쓰자. 이게 종성부용 초성입니다. 자, 그럼 이 종성부용 초성이라는 원리에 따르면 모든 종성에는 초성이 다 올 수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찾아봤더니
몇 개만 쓰였냐? 얘네들만 쓰였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그 다음에 옛니응이 쓰였습니다. 자, 8개만 쓰였다는 거예요. 8개. 물론 예외적으로 다른 자음이 쓰인 경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8개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종성은 8개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종성 8개면 충분하다. 이건 실제 표기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팔종성, 가족용이라고 불러요. 종성은 8개면 충분하다라는 뜻이에요. 종성은 8개면 충분하다. 자, 그래서 원리와 실제는 차이가 있죠. 자, 요거 한번 볼까요? 현대국어랑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 현대국어에서 현대국어에는 받침의 모든 자음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발음에서는 우리 중학교 때 배웠죠? 가느다란, 물방울, 요 7대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도 하죠. 얘네들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중세국어와 한번 비교해 봅시다. 어떠한 차이점이 있어요? 물론 옛니응의 차이점도 있지만 시옷이 빠졌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제가 발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2번. 어떤 게 맞는지 한번 보세요. 밭, 밭, 밭.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저는 1번을 읽은 겁니다. 자, 그런데 현대국어에서는 구분할 수가 없겠죠.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중세국어에서는 디귿과 시옷의 발음을, 받침 발음을 구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간단하게 초성, 중성, 종성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지금 빨리 이제 수업을 했는데, 자,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외우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되는 거니까, 잘 외우시고, 다음 시간에 두 번째 강의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